그날 뱃사는 다미를 수면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고 3일 내로 다미는 침대에서 혼자 잠들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엄선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해?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근에 다미가 수면 패턴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불 끄고 나면 15분 내로 빠르게 잠들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가 다미가 침대에서 혼자 잠들게 되었다는 것이라고요.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두 편을 통해서 어떻게 수면 거부를 극복하고 빨리 잠들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수면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부모님이 아이와 따로 자는 걸 보통 분리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분리수면은 부모가 아이를 다 재워주고 나서 그 침대나 방을 나오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수면 독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잠에 드는 그 도중에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아이 혼자서 잠에 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수면 독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뱃사가 최근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한 날이 있었어요. 다미가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 잘 수 있는 나이를 넘었는데도 내가 너무 옆에서 재워주면서 의존성을 키워줬나? 그날 뱃사는 다미를 수면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고 3일 내로 다미는 침대에서 혼자 잠들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이가 혼자 잠에 드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잠에 드는 과정이 더 수월해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어야만 잠드는 경우에 잠에 드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엄마가 옆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상호작용하고 싶고 놀고 싶고 뭔가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집에서는 옆에 엄마가 없으면 절대 못 자는 아이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잘 자니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지만 뱃사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혼자서 잘 수 있는 아이, 수면 독립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저 집이라는 환경에서 잠을 잘 때는 부모님이 부르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부모님에 대한 의존이 생겼을 뿐이죠.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의존하지만 좀 더 컸을 때에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부모님이 의존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 자다가 덜 깨요.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러 행동들과 아이의 수면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가 잠에 드는 순간에 부모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자다가 깨는 횟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어요. 원래 아이나 어른이나 진짜로 통잠을 자는 것은 아니에요. 잠은 여러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파를 측정해보면 어른도 자는 도중 20번, 심하면 40번 가까이 살짝 깼다가 다시 잠에 든다고 해요. 기억을 잘 못할 뿐이죠.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다가 살짝 깨는데 너무 졸려서 다시 잘 때도 있고 혹은 어쩌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면 울면서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잠에 들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잠들 수 있는 아이라면 중간에 살짝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혼자 잠들 수 있게 되면 잠드는 과정도 더 수월해지고 깨는 것도 훨씬 덜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다미는 한두 달 전까지는 그래도 자다가 한 번씩은 꼭 깨서 옆에 침대에서 자고 있던 뱃사가 내려가서 다시 재워줬어요. 수면 독립을 하고 수면 거부가 없어진 다음에는 새벽에 거의 깨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깼다가 매번 스스로 다시 잠든다고 해야겠죠. 그럼 혼자서는 절대 안 자려고 하는 아기, 몇 개월부터 혼자 자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4개월이다, 돌이다, 뭐 말은 많은데요. 사실 이 혼자 잘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근거로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어요. 뱃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읽어보고 아이를 몇 개월부터 혼자 재울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대신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아이가 혼자 잠에 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이의 불안함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이 내용은 네이버 포스트에 더 자세하게 올렸으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약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나이에 따라 감소하긴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잘 수 있는 시기 역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개월부터는 혼자 잘 수 있다는 경험담이나 조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혼자 못 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혼자 잠드는 게 불안해서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다른 집 애들은 100일 때부터 혼자 잔다고 하는데 너도 혼자 자야 되는데 왜 그러니? 하고 우울해 하신다면 그 끝의 결론은 뻔하죠.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둘 다 모두 육아를 더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의 시작점이에요. 아이들의 불안 수준은 다 다르다는 것. 어떤 아이는 돌 전부터 쿨쿨 잘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새돌이 되어도 혼자 자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불안해 하더라도 다소 강제로 적응하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아이의 불안함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뜨거운 탕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살짝 발을 대봤는데 너무 뜨겁죠? 여기 들어간다고? 이렇게 뜨거운데? 거부합니다. 아이가 뜨거운 탕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때 부모님은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잠깐만. 첫 번째는 아이를 그냥 탕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니까 너가 한번 들어가서 느껴봐 하는 식이죠. 아이는 당연히 울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라고 끝까지 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다 보면 그렇게 안 아프네? 괜찮네? 하고 적응합니다. 이건 사실 퍼버식의 수면 교육입니다. 괜찮네? 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다소 강제성이 동반돼요. 두 번째는 좀 더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아이의 동의를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네가 너무 무서우면 들어가지 말자 하고 아이의 불안함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덜 무서워한다 싶으면 손가락 끝에만 살짝 담가보고 발만 담가보고 10초만 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울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방법의 장단점은 뱃사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퍼버식의 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사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된다거나 부모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애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어요. 뭐가 있어? 사실 퍼버식의 수면 교육을 하더라도 낮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잘 반응해주고 사랑을 많이 준다면 별 악영향은 아마 없을 거라고 뱃사도 생각해요. 이 두 방향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결국 본인이 가진 육아 방침의 차이가 되겠죠. 부모님이 수면 부족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뱃사가 퍼버식의 수면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부작용이 있다고 밝혀져서라기보다 그냥 뭔가를 강제로 하는 게 싫어서였어요. 뱃사는 육아하면서 다미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육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부모님을, 나아가 타인을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강제로 하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몬테소리를 공부하면서 받은 영향이기도 해요. 몬테소리에서는 하물며 어린 신생아를 들어올릴 때 그냥 덥석 들지 않고 이제 널 들어올릴 거야. 들어올려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언지를 준 다음에 들어올릴 정도로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모든 부모님께 정답이 될 순 없겠죠. 각 가정에서 정한 육아 방침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하는 퍼버식의 수면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뱃사의 경험, 그리고 Excuse me drill, 한국어로 굳이 번역해보자면 잠깐만 훈련이라고 하는 수면 교육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뱃사가 다미를 혼자 재워볼까 생각했던 날 뱃사는 이렇게 했어요. 다미가 충분히 졸릴 때까지 옆에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오늘은 다미를 한번 꼭 안아주고 여기 옆에 엄마 침대에서 잘게. 다미는 밑에서 인형 친구들이랑 같이 자자 라고 말해주고 다미를 한번 안아준 뒤 제 침대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엄마한테 내려와라, 엄마 침대로 따라 올라오겠다 떼를 썼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다미를 설득시켰어요. 엄마가 다미 침대에서 10가지만 세고 다시 올라갈게.
대신 엄마가 엄마 침대에 있어도 담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게. 엄마가 다시 내려가서 한번 안아주고 다시 올라갈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설득했고 결국에는 엄마 손을 잡은 채로 침대에서 혼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은 처음부터 엄마 침대에서 자되 다미가 내려오라고 자꾸 하면 잠깐 내려가서 안아주고 다시 올라오고요. 며칠 후에는 불을 끄면 다미는 밑에 침대에서 혼자 눕고 뱃사는 위에 엄마 침대에서 누워서 손도 잡지 않고 잠들게 되었어요. 또 며칠 후에는 불 끄고 인사하고 방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요. 별거 아니죠? 아이가 거부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때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양치하는 것을 싫어할 때, 엄마랑만 자려고 할 때,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에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대한 점진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하나씩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한번 해보고 괜찮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죠. 부모님이 이제까지 옆에 누워서 잘 때까지 토닥토닥 해줬다면 어떤 날은 토닥토닥을 한번 빼보시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가슴에 손만 얹어주고 그 다음에는 옆에 침대로 올라가서 불안해하면 손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옆에 침대에 올라가되 안 보이는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방문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독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단계를 진척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각각 침대에 누워 자게 된 다음 날에 부모님이 갑자기 방을 나가버린다면 아이는 다음 날부터 부모님이 절대 못 나가도록 다시 침대에서 재워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은 방 안에 있으면서 숨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아이가 불렀을 때 대답해주는 등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필요해요. 아무리 점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셔도 아이가 죽어라고 울고 절대 안 통한다면 그건 불안함을 극복하고 스스로 잠에 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라면 뱃사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며칠 더 시도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라면 수면 독립은 좀 기다려줄 것 같아요. 또한 아이를 재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잠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면 이 수면 거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잠깐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뱃사는 이 방법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뱃사가 시도했던 방식과 맥락은 비슷해요. 말이 통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수면교육 방식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만 2세, 만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수면 거부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재우는데 20분 이상 걸리면 이 방법을 시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불을 끈 후에 엄마 잠깐만 밖에 나가서 불 좀 끄고 올게. 엄마 잠깐만 밖에 나가서 책 좀 정리하고 올게. 엄마 잠깐만 밖에 나와서 아빠 집에 왔나 확인 좀 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나가서 30초에서 60초 사이 머물고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쁘다. 나가 있는 시간은 아이가 엄마를 따라 나오지 않을 만한 시간이면 돼요. 돌아왔을 때 아이에게 혼자서도 잘 있었네 우리 아가 정말 용감하다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 없이 혼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시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아이가 침실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첫날 20회에서 30회 반복하고 평소처럼 재웁니다. 둘째 날부터 마찬가지로 하되 나가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립니다. 적당히 하다가 또 재워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가 있는 시간은 10분, 20분 이렇게 늘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부모님이 나가 있는 도중에 잠이 들면 성공이에요. 아이가 충분히 적응했다 싶으면 잠깐만 뭐 하고 올게 대신에 잘 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질문이 하나 예상되는데요. 어릴 때 습관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커서 습관을 바꿔주기는 더 힘들어서 가능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따로 재우는 게 좋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볼 만한 근거는 딱히 없어요. 뱃사는 식습관이든 수면 습관이든 어릴 때 무조건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말에는 사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부모님이 일관적인 방침을 가지고 꾸준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면 아이들은 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 경험일 뿐이지만 다미의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잤는데도 거의 울지 않고 수월하게 습관을 일주일 안에 바꿀 수 있었기도 했고요. 식사도 어릴 때 대체로 돌아다니면서 먹는 편이었지만 돌아다니면서 먹기 시작하면 식사 치우기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했더니 요즘엔 앉아서 잘 먹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의 이미 습관이 잘못 잡혀서 망했나봐 하는 생각이 아이의 습관을 바꿔주려고 어떤 원칙을 적용할 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일단 혼자서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혼자 잘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릴 때 습관 안 잡으면 큰일 난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아빠한테 울지 말고 주세요 해봐. 울지 말고 주세요. 울지 말고 주세요 해봐. 다미야, 울지 말고 주세요. 아빠가 저거 반으로 자르는 거 싫어? 응. 안 자르고 통째로 줬으면 좋겠어? 그럼 아빠한테 아빠 그거 자르지 말고 주세요. 그래. 아빠, 응? 주고 떼 먹고 줘요. 응. 울지 말고. 아니 치즈가 맛있었어? 오, 다미가 치즈 그렇게 먹었구나. 치즈를 싹둑해서 먹고 싹둑해서 그렇게 먹었구나. 엄마 이거 뭐야? 담이야, 도마. 담이야. 아빠 이거 좀만. 도마. 엄마가 전화 안 받아 노래 불러줘. 안 받아야 야야야. 엄마가 전화 안 받았어? 응. 다시 한번 불러줘. 못하면 안 받아 꽁꽁꽁꽁. 꽁꽁꽁꽁으로 바뀌었어? 노래가 바뀌었네. 노래가 바뀌었네? 이뻐 양도에 야도에 담이야, 담이야, 아빠랑 나가. 담이야.